그림드마더의 옛날 이야기. 오늘은 효성스런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옛날 전래동화입니다. 옛날에 산기슭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대. 그 호랑이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정말 먹을거리를 만났다 하면서 무서운 눈으로 놀아보면서 젊은이한테 한 발 다가갔어. 젊은이는 그 호랑이의 무서운 눈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어. 아이고, 새처럼 날개라도 있으면 어디론가 도망칠 수도 있으련만 젊은이는 날개가 없잖아. 그 무슨 소리라도 지르고 고함이라도 질러서 사람들을 부르고 싶었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소리를 질러봤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영락없이 호랑이 밥이 될 신세라서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꽤나 부려보자고 마음을 먹었대. 그래서 젊은이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젊은이는 큰 용기를 내서 떡쭉 엎드려 절을 했어. 그러면서 반가워서 못 견디겠다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지.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이제야 만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아니 그동안 산속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젊은이는 호랑이의 아빠를 잡기라도 할 듯이 가서 손을 들면서 아주 정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반가워했대. 근데 호랑이는 마침 시장하던 참이라 잘 만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젊은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말했대. 뭐? 나더러 형님이라고? 이 녀석아, 그런 소리를 한다고 내가 너를 놓아보낼 것 같으냐? 그리고는 어흥 하고 산이 울리도록 소리를 쳤어. 그런데 젊은이는 호랑이 호통에는 까딱도 안 하고 여전히 반가워하는 얼굴로 말했지. 아이고 형님, 이 산속에서 형님이 계시다는 건 어머니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었는데. 야 이놈아, 네가 사람이고 내가 호랑인데 내가 어째 네 형이냐? 에휴,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죽을 각오를 하라고.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면서 덤벼들려고 하니까 젊은이는 한층 더 목소리를 정답게 하면서 말했어. 아이고 형님, 그렇지요. 어머니도 형님이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딱한 일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형님이 아주 어릴 적에 산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기억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꿈에 호랑이가 된 형님이 나타나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울고 있다는 걸 보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더러 혹시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든 형님 그러면서 자세한 사정 얘기를 해드리라고 하셨지요. 오늘 근데 이렇게 만났지 뭡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반가운데 형님이 호랑이 몸이시라서 어머니한테 가실 수는 없는 게 정말 서러울 뿐입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이는 눈물을 툭툭 흘렸어.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호랑이가 잠시 생각해봤대. 이상하다. 여태까지 내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은 사람들이 벌벌 떨기만 하고 무서워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울면서 반갑게 나한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휴, 내가 정말 어릴 때 사람이었나? 하고 옛 기억을 자꾸 더듬어 보게 됐대. 근데 어릴 때 일이 하나도 생각은 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 말처럼 정말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 아이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하고 호랑이는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 동생이다 싶으니까 목소리를 좀 더 정답게 하게 되더래.
아유, 네가 내 동생이라니 참 반갑다. 근데 나는 이미 호랑이 몸이니 우리 어머니를 뵈러 가기는 그렇고 네가 어머니를 잘 봉양해드려. 아니 형님,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나 형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살았다 싶으니까 이런 말까지 덧붙였대. 아유, 내가 어머니 보고 싶지만 어떻게 호랑이가 됐는데 어떻게 그러냐. 아이고,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한 달에 2번씩 돼지라도 갖다 놓을 테니까 어머니 잡수시도록 해드리고 내 대신 잘 봉양해. 이렇게 말하는 호랑이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했대. 나무꾼은 그 꾀로 호랑이랑 헤어져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위급한 때에 용케도 꾀를 내서 무서운 호랑이를 속이고 살아난 게 참 다행이라고 여겼다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은 뒤에 하루는 젊은이가 아침 일찍 뒷곁에 나갔다가 아니 난데없이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멧돼지였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지난번에 만난 호랑이가 우리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놨나 보네 하면서 어머니에게 멧돼지를 잘 대접해드렸어. 근데 그 후에도 보름마다 꼬박꼬박 멧돼지 한 마리가 뒷곁에 있는 거야. 젊은이 어머니는 그 호랑이가 참 고마운 짐승이다 생각하면서 만나게 돼지고기를 먹곤 했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떴어.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뒷곁에 멧돼지가 놓여있는 일이 없어지고 말았어. 아이고, 아마 그 호랑이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나 봐. 젊은이는 그 호랑이의 효성에 다시금 감탄을 했어. 근데 그해 가을에 이 젊은이가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 새끼 3마리를 만났대. 근데 그전에도 호랑이 은혜 입은 일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호랑이 새끼를 자세히 봐도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대.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니 그 새끼 호랑이들이 꼬리에 하얀 헝겊을 매달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젊은이가 새끼 호랑이에게 물어봤어. 아유, 얘들아, 꼬리에 왜 하얀 헝겊을 메고 다니니? 그러니까 그 새끼 호랑이들이 젊은이한테 다가와서 말했어. 우리 할머니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 아빠가 한 달에 2번씩 멧돼지를 잡아다가 할머니 집에 갖다 드렸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날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굴 속에만 들어앉아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며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그러다가 그만 병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상제가 돼서 흰 댕기를 들이고 다니는 거예요. 하고 지난 이야기를 쭉 해줬어. 어휴, 그래, 그거 참 안 됐구나. 이 젊은이는 새끼 호랑이의 머리를 계속 쓸어주면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대. 에이구, 젊은이는 죽을까봐 겁이 나서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거짓말한 건데 호랑이가 정말로 고지 듣고 오랫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멧돼지를 갖다 줬으니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 더욱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슬피 울고만 지내다가 죽은 그 호랑이의 효성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대. 동물인 호랑이지만 사람보다도 더 효성스러웠던 그 호랑이는 그 젊은이에게 큰 울림을 주고 큰 감동을 주었대. 오늘의 옛날 이야기 끝.